경기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조례 제38조가 있다고 합니다. 거창하죠, 여러분. 녹색 생활 지원과 교육 홍보에 관한 조례. 결국 교육하고 홍보하는 거를 좀 법적인 그 배경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이런 조례네요. 이 조례에 따라서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도민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도민 실천단,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 실천단 단장님이시죠. 김현정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그 지난번에도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 실천단을 꾸렸다, 우리가. 그 추진단입니다. 추진단인가요? 네. 네. 그러면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 추진단. 네. 네, 그 추진단을 꾸리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안 그래도 그 추진단 단원분들이 저희 사부 누구나 인터뷰에 지역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세요. 네. 근데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저 이거 꾸린다고 하실 때 솔직히 속으로 네. 그냥 해당 지원에서 많이 움직이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뭐 네. 그래도 훌륭한 일이지만. 네. 근데 한 분 한 분이 너무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자기 네트워크를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죠. 네. 저희도 이렇게 320명을 모아놓고 보니까 각각의 재능과 자질이 너무나 탄탄하게 갖춰진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와, 기대된다. 예. 그리고 정말로 민간 협력이 잘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를 정말 이루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꿈같이 많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느 무슨 단체에 뭐다 하는 직책이나 자리를 갖고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활동하는 공간과 자기 전문 분야가 다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을 모으셨을까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터뷰에 나오는 도민 추진단? 네. 이분들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 오늘 말씀해 주실 것은 책자를 만드셨더라고요. 네. 도민 실천 안내서, 네. 탄소 중립 실천학교 안내서, 네. 탄소 중립 기업 안내서, 세 가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받은 건 도민 실천 안내서하고 탄소 중립 실천학교 안내서인데, 네. 기업 안내서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죠, 그럼? 아니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안 만들기로 하셨으니까 이거는.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요. 예.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된 바가 없고, 이제 작년에 도민추진단이 어떠한 이제 이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돼서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이런 이제 설명서,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도민추진단도 활용을 하지만 도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도민 실천 안내서가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는 이런 이제 그 매뉴얼,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매뉴얼들이 학교 안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유럽의 다양한 곳들에서 이러한 이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학교 안내서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학교로 배포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게 필요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러니까 도민 안내서랑 학교 안내서를 제작할 것을 이제 제안을 드려서 이제 경기도가 이 이제 제안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네. 기업 안내서는 이제 버전 2로 해서 이제 가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 안내서가 올해 5월 달에 이제 네. 완성이 돼서 책자로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버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5월에 그럼 이 자료가 나온 건데요. 네. 이 자료를 어떤 분들과 함께 만드셨나요? 혼자서 다 만드신 거 아니에요? 지역에서 기존에 이 탄소 중립 실천과 관련된 도민들 아니면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거나 네. 그런 이제 활동가들, 기후 네. 활동가들과 이제 아이디어를 나누고, 그리고 외국 사례들과 외국 책자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경기도에는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가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거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보려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PDF로 만드셨던데 어디 맞습니다. 올라가 있나?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게 배포 형태는 아니고요. 네. 이제 이 책자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빨리 받고 싶으면 네. 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연락을 해서 예. 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이 책자를 파일로 받아보고 싶다 아니면은 책자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아마 그곳에서 이렇게 바로 공유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그게 어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건 아니고요. 자료가. 예, 아직까지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원센터. 네. 예, 여러분 여기에 문의하시면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네. 카메라에 보이게 이렇게 예. 들어서 책이 예뻐요.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PDF로도 받아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재밌었는데 도민들에게 탄소 절감 실천을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대표적인 거 3가지 정도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실천하십시오. 이기보다는 네. 탄소 중립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 실천을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부분 뭐 텀블러를 이용하십시오,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을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간단한 팁을 알려주는 예, 예, 그런 예. 방식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내가 참여를 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이제 형태인데 네. 실제로 외국에서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단계가 있고 그 단계에 따라서 실천을 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교육과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훈련이라고 하면 이러한 단계들을 학교 안에서 알리고 그것들을 교육하는 형태. 그다음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유럽이나 글로벌에서는 탄소 중립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네. 아예 탄소 중립을 이룬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탄소 중립 제품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KS 마크 뭐 이런 네. 것처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제품이라는 이러한 인증 마크를 붙여서 이렇게 마트에서 정말 이렇게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옆에 이렇게 QR 코드를 보면은 우리 뭐 이 제품을 만들 때 얼마만큼의 탄소가 배출이 됐고 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탄소 상쇄를 시켜서 우리는 이 제품을 탄소 제로를 이뤘다라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안내하는 그러한 이제 제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 과정에서도 이러한 탄소 중립 제품을 만들거나 탄소 중립 실천 그러니까 생활을 할 때의 이 단계들을 거쳐서 그러한 결과들을 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는지를 알아야 탄소를 얼마만큼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탄소를 제로화하는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인간이 생활을 하면서 탄소가 없는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숨을 쉬어도 우리가 탄소를 그렇죠. 내뱉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도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탄소를 적게 배출할 수는 있지만 제로의 생활을 할 수는 할 수가 없거든요. 없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줄이고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줄이고 그리고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생활 속에서 탄소를 그러니까 상쇄시키는 어떠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네. 그렇게 해서 단계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단계에 따라서 실천을 해서 나의 그러면 탄소 중립 생활에서 뭐 이번 올해는 내가 배출하는 탄소의 몇 프로를 감량하겠다. 줄였나. 네. 뭐 이런 형태 아니면 어떤 활동이나 실천을 통해서 얼마만큼 상쇄를 시켰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게끔 그러한 이제 사고 체계를 만들어 가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앞에 전자에 내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쓰고 있고 아니면 탄소를 얼마만큼 배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면 선생님은 지난달에 떨려 진짜. 게스트분들 질문 못하게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 사용량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지난달 전기를 사용하셨습니까?
모르죠. 그쵸. 제가 요금만 기억하고 얼마를 네, 썼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탄소 중립 실천에서의 구멍이에요. 예. 아주 큰 구멍이거든요. 아주 큰 구멍을 내고 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질문은 네. 제가 어느 그룹들을 가서 물어봐도요. 실제로 대답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10%가 채 안 돼요. 아, 네. 그렇죠. 저희가 네. 요금 전달 요금 이번 달 요금 비교하면서 덜 썼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요금에도 관심 없으신 분들도 아, 그래요?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줄이려고는 신경을 쓰는데 양을 보지 않고 요금을 네. 봐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려면 네. 내가 얼마만큼을 사용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배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이걸 그냥 이제 말로만 네. 실천합니다. 뭐 합니다. 아니면 나는 뭐 텀블러 들고 다닙니다. 네. 이것이 그냥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그냥 실천 액션, 사례 예, 그냥 한 번의 캠페인으로 끝나는 예.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굉장히 큰 좀 구멍이다. 구멍이고 고쳐야 될 부분인 네.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유럽에서는 어떻게 그 단계별로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가고 그 체계 안에서 감축의 목표를 세우고 감축의 실천 방향을 정하고 네. 그리고 상세의 뭐 이런 목표를 정하고 상태의 그리고 세부적인 뭐 이런 이제 활동들을 정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이제 상세다 그러면 나무 심어요 뭐 아니면 화장지를 절약해요 뭐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내가 얼마만큼을 배출하거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러면 어떤 기간 동안 얼마만큼을 어떤 파트로 감축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계획해보고 뭐 이런 이제 단계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안내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단계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 방법들을 익혀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아.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네. 그러면 내가 이런 실천을 하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보면 텀블러 하나 내가 들고 다닌다고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내가 손수건 들고 다닌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요? 이게 뭐 큰 도움이 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의 실천 단계를 이제 개인 한 명 한 명이 할 수 있는 것 말고 일단은 우리가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걸 내놓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정책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미니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내가 쓰는 전기를 직접 다른 생산해보자. 직접 생산해서 쓰게 한다던가 네.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배출하고 있는 많은 폐기물들을 어떻게 줄여낼 것인가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생태계 지불 서비스라는 영역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탄소 흡수원을 잘 지켜낼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책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책들을 알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들에 참여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돼야 돼요. 왜? 정책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얼마만큼 시키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같이 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더니 이 정책 정말 좋은데? 라고 하면 그 정책이 더 확산될 수 있게끔 시민들이 네, 이 네. 정책은 더 키워주세요. 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현황을 알고 우리가 경기도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시군에 정말 탄소 중립 실천을 할 수 있는 참여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참여해 보는 것.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것도 참여를 해봤는데 더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네. 그러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환경부가 이번에 뭐 페트병을 잘 분리배출하는 거를 지금 홍보하고 있던데 이거 할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나는 탄소 중립 개인 실천을 해 나가지라는 네. 것에 그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31개 시군에는요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는 지역에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목표 안에 보면 우리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것을 더 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실천들이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개인 실천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까지 해서 4단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역을 잘 알고 그리고 경기도를 잘 알아가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런 실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방송이 2시간 되니까 참 좋은 게 선생님 인터뷰를 길게 해도 되니까 제가 네. 선생님 말씀을 중간에 안 자르고 충분히 다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 탄소 절감 실천 중에서 대표적인 거 3가지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하면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페트병을 어떻게 하세요?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얘기 중에서 혹시 재밌는 거 3가지가 있을까 하고 질문을 드린 건데 네. 그런 게 아니다 하고 지금 답변을 주셨어요.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부문별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교육을 하고 그래서 탄소량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루 생활하면서 얼마를 배출하는지 그걸 알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감축량을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천 사례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나는 무엇을 해서 내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단계를 교육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그래서 네. 그 중에서 그러면 도민추진단이 아니면 우리 경기도민들이 네. 가장 먼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네. 저는 예전부터 있던 탄소 포인트제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탄소 포인트 제도 그거 예. 지방자치단체장님들 나오셔서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경기도가 네. 굉장히 하위권에 있어요. 정말요? 지금 경기도민 전체의 한 5% 네. 정도뿐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이런 네. 데는요 56%뭐 이렇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 굉장히 광주광역시는 예. 저희들보다 먼저 이 광역지자체가 탄소 중립을 이뤄가기 위한 정책을 더 먼저 서둘러서 도민들과 그러니까 시민들과 같이 정책을 만들고 실천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포인트 제도요. 예, 그래서 이제 탄소 포인트제에 가입하면 네.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러면 네. 거기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물, 가스 사용량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가족이 네. 사용하는 그 양이 담겨져 있고 그 양과 함께 그 옆에 탄소 배출량 우리가 이만큼을 사용했기 때문에 요만큼을 당신은 배출했어요라는 그 탄소 배출량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만큼의 전기를 써서 이만큼의 탄소를 배출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도 8월 달 대비해서 내가 한 10%만 줄여볼까? 네.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10%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200kW를 썼어요. 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내가 10%를 줄이겠다 그러면 20kW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20kW를 어떻게 줄일까를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전자제품 저거 하나를 내가 사용하지 말아볼까?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루 종일 무언가를 그러니까 모니터를 켜놓고 있는데 그래도 한 12시간은 꺼볼까? 뭐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들을 좀 이렇게 관리해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스스로 그런 부분.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는. 네네. 그래서 물과 그리고 전기와 가스는 그렇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여러분들에게 탄소 포인트제에 가입을 하시고 내가 실제로 쓰고 있는 그 양을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실천을 해보시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 탄소 포인트 제도는 어떻게 들어가 볼 수 있나요? 홈페이지에서 그냥 탄소 포인트 제도 검색창에 그냥 검색을 치면 하시면 나옵니다. 바로 뜨는 예. 탄소 포인트 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서 어떤 건지 보시고 또 가입해서 같이 한번 참여를 해보면 좋겠네요. 김현정 단장님은 그 탄소 포인트 제도를 가장 추천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시민들, 도민들이 직접 탄소 절감 실천하는 거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네. 여기 보니까 탄소 중립 실천 학교 안내서가 있는데 네. 학교에서 운영단을 꾸려서 실천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학교는 직접 탄소 절감도 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교육도 해야 네. 되고 그 네. 두 가지가 어떻게 결합돼서 같이 될까? 이것도 시험 공부하듯이 주입식으로 하면 애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네. 그리고 이게 교육청하고는 협조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학교 실천 안내서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 학교 안에서의 이러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의 학교 구조가 많은 이해 당사자가 들어와서 그것들을 의견을 내고 조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어떤 결정을 해서 다 같이 실천을 하고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좀 경험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학교 실천 안내서는 독일 뮌헨이라는 그러니까 바이에른 주가 이 이제 기후 학교 안내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네, 바이에른. 그리고 각 학교에 이걸 배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이런 게 탄소 중립 실천 학교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매뉴얼을 좀 알려야겠다. 그래야지 교육부가 지금 탄소 중립 실천 학교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교육부가 탄소 중립 실천 학교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운영해 주세요라는 안내는 없어요. 그냥 교육부에서 탄소 중립 실천 학교를 하고 싶은 학교들은 신청하세요. 아, 그러다 그렇게요. 보니까 학교가 이제 이 탄소 중립 실천 학교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는 이런 내용으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업을 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탄소 중립 실천 학교의 이 내용이 예전에 뭐 환경 학교라든가 에너지 학교라든가 에코스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하고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탄소 중립 실천 학교다. 그러니 네. 학교에서 관심 있는 학교에서는 이 매뉴얼을 보고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행정실이 학교가 탄소 중립 실천 학교를 진행하는 것을 서로가 알고 그리고 실제로 진행하는 것을 서로가 협조하고 그리고 모든 교육 과정 안에서 다양하게 이제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러한 것이 학교 안에서 잘 되면 탄소 중립 실천 학교의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만 아니면 협력해야만 실제로 이것들을 네네. 구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역 사회로 확대되어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이런 두 단계의 전략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탄소 중립 실천 학교에서도 단계는 똑같아요. 학교가 쓰고 있는 그러니까 학교가 배출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를 알고. 인지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감축 목표를 세워서 실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더 이상 감축이 어려운 만큼의 배출된 탄소를 어떻게 학교가 상쇄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단계는 학교나 시민이나 기업이나 똑같이 적용되어서 지금 이제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훈련들을 전 세계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바이에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다 하고 있다. 네.
그 선생님 참 우리는 왜 1시간 인터뷰할 때도 시간이 없고 2시간을 해도 또 시간이 없을까요? 듣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예, 마지막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게 되게 막연해 보일 수도 있고 나의 작은 실천이 정말로 기후 변화를 막아내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이제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실천은 작아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같이 실천을 한다라고 하면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320명이 되고 우리 320명이 우리 1,400만의 경기도민이 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잘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듣고 싶은 얘기가 더 많지만 다음 달에 또 오세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여기 7418님이 저는 탄소 포인트 하고 있어요. 포인트도 받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종이도 안 받고 그래도 들어오더라고요. 유용합니다라고 하셨어요. 탄소 포인트 검색해서 한 번 더 우리 찾아보죠. 노래 듣고 4부에서 뵐게요. 까밀라 까벨로입니다. 아바나.